안녕하세요. 평생 가는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효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정식입니다. 드디어 이제 방정식 파트에 들어왔는데요. 방정식은 오리엔테이션 때 이런 거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뭐였냐면 우리가 먼저 수를 하나씩 배우면서 처음으로 해보는 것은 연산이었죠. 연산은 모든 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방정식은 그 과정에 모르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르는 숫자를 우리가 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찾아내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방정식 파트에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방정식의 거의 모든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 예를 들어 이런 수가 있다고 할게요. 3x-1. 이건 무슨 수죠?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죠? 3 나왔죠. 마이너스 1 또 나와있죠. 우리가 모르는 수는 x예요. x가 무슨 수인지 몰라요. 그런데 x가 무슨 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전체는 뭐죠? 그 모르겠는 그 수를 일단 3배 했죠. 3x 3배. 그리고 거기서 1을 뺐죠. 그런 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가 만약에 11이다 라고 해볼게요. 이 수가 11이면 x는 얼마일까요? 자, 계산이 좀 빠른 친구들은 4요. 이렇게 딱 계산해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x는 4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냈죠? 이걸 계산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힌트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자마자 바로 x가 얼마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쟤를 이렇게 저렇게 변형을 시켜보면 결국은 x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예요. 방정식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정식 파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르는 숫자를 찾아낼 수만 있으면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숫자 찾아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찾아내냐? 찾아내는 근원은 무엇이냐면 이 등호의 의미예요. 등호. 자, 수학의 세계에서 등호는 뭘 뜻하냐면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자, 3x-1 그리고 11 안 닮았죠? 안 닮았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수학의 세계에서 등호를 썼다라는 거는 3x-1이랑 11이 그냥 완벽하게 똑같은 애라는 거예요. 달라 보여? 아니야, 완전히 똑같아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애들이 서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애들한테 같은 행위를 하면 여전히 같아지겠죠. 그래서 자, 어떤 걸 해볼까? 예를 들어 자, 왼쪽을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오른쪽도 3으로 나눠요. 그러면 여전히 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을 3으로 나누면 이 앞에 있는 3x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1은 3분의 11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3x-1은 11이지만 x-3분의 1은 3분의 11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쳐다보면서 뭐 좀 편하진 않죠.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수를 더 좋아하잖아요. 분수 약간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 때 최대한 우리가 점점 더 편안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식을 변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처음에 나온 이 식보다는 x는 4다 라고 답을 적어주면 이게 제일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식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변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 이렇게 변형하지 말고 저기서 양쪽에다가 1 더하기를 먼저 해볼게요. 1을 더합니다. 그러면 3x-1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여기도 11이 있었으니까 1을 더해야겠죠? 자, 그러면 1을 뺐다가 더하기를 하니까 3x라는 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12가 될 겁니다. 자, 1 해놓고 3을 나눠볼게요. 그러면 x는 4가 되겠죠? 그래서 x는 4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3x-1은 11이라고 보면 이거 식인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x는 4라고 쓰면 이거는 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원래 식이었거든요. 그 식에다가 같은 행위들을 하면서 조금씩 변형을 시켰어요. 자, 여기는 어때요? 요 단계 이거 식처럼 보이죠? 이 단계 어때요? 아직 식처럼 보이죠? 그럼 이 단계는 뭘까요? 이 단계도 식이라는 거예요. 식. 그래서 식과 답이 사실은 별개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식이고 이건 답이다 아니고 그냥 쭉 전부 다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x는 4 이거를요 나는 한쪽에 x 있고 다른 쪽에 4 있는 저 모습이 보기가 안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양쪽에다가 4를 빼버려요. 그러면 x-4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니까 다시 식처럼 보이죠? 그죠? 그냥 전부 식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거는 답, 어떤 거는 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수학적으로는 다 똑같이 생긴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풀기 힘들어 보이는 방정식이 탄생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풀기 좀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푸는 우리는 그걸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방정식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우리도 문제를 내는 사람들처럼 간단한 거에서부터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만들어 보면 그 안에서의 핵심 원리가 보이기 때문에 방정식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그럼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1차 방정식은 풀고 나면 어떻게 되죠? x는 얼마? 이렇게 딱 나오죠. x는 얼마?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 x는 4다. 아까 얘기했던 거대로 해볼게요. x는 4다. 그럼 자, 이거를 우리가 가능한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양쪽에다 2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2는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좀 더 복잡해졌죠? 여기에다가 양쪽에 3을 한번 곱해볼게요. 3x 더하기 6은 18이다. 네, 좀 더 복잡해졌죠? 그리고 여기서 x를 좀 떼볼게요. x를 2x 더하기 x는 더하기 6은 18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 x를 한번 빼보죠. 그러면 2x 더하기 6은 18 빼기 x다. 자,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죠? 여기서 뭐 한 3으로 나눠볼까요? 3으로 나누면 3분의 2x 더하기 2는 6 마이너스 3분의 1x다. 자,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얘나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방정식은 복잡해져 봤자 어떤 형식이냐면요, 한쪽에 x가 있고요,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쪽에 x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아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양쪽 x 앞에 어떤 수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더하기일 수도 있고 빼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거를 뭘로 뭐 나눠놨을 수도 있어요. 뭐 기껏 해봤자 이 정도의 복잡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바꿔온 과정을 본다면,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x, 이렇게 떨어져 있는 x를 결과적으로는 합체시키면 되죠. 합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변형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찾아볼 것이냐를
선택하면 돼요. 각각의 문제에 따라서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다가 자 3 빼기 2, 그 다음에 7 더하기 5, 여기는 4, 여기는 9. 자, 뭐 이렇게 이런 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x만 남길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여기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3x와 7x를 하나로 합체를 해보면 됩니다. 근데 합체를 하려니까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막 붙어있는 게 많죠. 그래서 붙어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볼게요. 어떻게 제거하냐, 자 여기는 분모 4를 없애면 참 좋겠죠. 여기는 9를 없애면 참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다가 4를 없애려면 4를 곱해주면 되겠죠. 9를 없애려면 9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4도 곱하고 9도 곱하는 거예요. 곱해버려요. 자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9, 이쪽도 4 곱하기 9를 합니다. 그러면 이 4는 약분 되겠죠. 여기에서는 9가 약분 되겠죠. 그래 놓고 계산을 좀 하면 9하고 3x-2가 곱해져야 되니까 27x 빼기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4하고 7하고 곱해져야 되니까 28x 더하기 2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은 x 합체할 만하네요. 이제는 자 양쪽에다가 27x를 빼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사라지겠죠. 여기는 28x에서 27x를 뺐으니까 x만 남겠죠. 그래서 결국은 x가 될 겁니다. x 더하기 20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이 보이죠? 20을 빼버려요. 양쪽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38이 되겠죠. 는 x. 이게 답이었던 거죠. 어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방정식도 결국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이란 우리가 모르는 그 숫자, 그거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모르는 게 x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x 말고 y 하나 더 있다고 해볼게요. y. x도 몰라, y도 몰라. 두 개를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쟤네는 정해져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x가 2고요. y가 3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x랑 y를 더하면 얼마 나오죠? 5가 되죠. 근데 x랑 y를 한 개씩 동일하게 더하지 말고 x를 뭐 한 3개, y는 한 4개 그런 식으로 더해보면 자, x를 3개 더하고 y를 4개 더하면 얼마 되죠? 자, x는 2였는데 3개면 6이죠. 그 다음에 y는 3이었는데 4개면 12죠. 그러니까 6과 11을 더해야 되니까 18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뭐 x를 5개, 근데 y는 2개를 빼요. 자, 2y. 그럼 x가 5개면 10이죠. 그리고 y는 6이죠. 2개면. 근데 10에서 6을 빼요. 그러면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x가 얼마, y가 얼마를 안다면. 그래서 막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뭐 숫자를 더 더하거나 나누거나 곱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붙은 것들은 마찬가지로 더했다면 빼주고 곱했다면 나눠주고 나눴다면 곱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좀 심플한 모형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꾸고 나면 우리가 지금 x가 2고 y가 3이다라는 걸 아니까 이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쳐봐요. 자, 모른다. 모르고 우리는 이것만 나왔다.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얼마고 y가 얼마지? 라는 걸 찾으려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둘 다 모르는 게 아니라 y가 3인 거는 여전히 안다고 쳐볼게요. y가 3인 건 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죠? 자, 저기는 12가 되니까 3x 더하기 12는 18이 되겠죠. 그 다음 밑에는 5x 마이너스 6은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식을 한번 다시 바꾸면 저 11을 1로 넘기고 6을 1로 넘길게요. 넘긴다는 거는
12를 플러스 11을 오른쪽으로 넘기려면 양쪽에다 11을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6을 또 오른쪽으로 넘기려면 양쪽에다 6을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3x 11을 양쪽에 뺐으니까 6이 되겠죠. 요거 5x 양쪽에 6을 더했으니까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러면 x는 2네. 3을 나누면 x는 2고 5를 나누면 여기도 x는 2고 당연히 같은 x겠죠. 원래 우리가 같은 x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y 하나를 알면 갑자기 쉬운 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y 하나를 그래도 안다고 칠게요 라고 했던 거고 실제로는 y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y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푸는데? 라고 하면 다른 전략이 있는 거죠. 어떠냐? 요렇게 이 식을 이렇게 우리가 바꾼 건 y를 안다고 치고 그냥 집어넣어서 딱 바꾼 거죠. y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르는 게 두 개나 되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하나인 상태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하나인 상태. 그래서 아까는 y를 아니까 그냥 3을 넣어서 모르는 게 하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y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모르는 게 하나인 상태로 만들 거냐? 얘하고 얘를 같이 제거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같이 제거? 어떻게? 자,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밑에 있는 거를 자, 위에 있는 거랑 비교해봐요. 위에는 y가 4개 있죠. 근데 밑에는 2개 있죠. 숫자를 한번 똑같이 맞춰볼게요. 숫자를 똑같이 맞추면 요 식을 2배 합니다. 2배 하면 10x가 되겠죠? 마이너스 4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8이 될 거예요. 그러면 3x 더하기 4y가 18이고요. 10x 마이너스 4y가 8이에요. 그러면 3x 더하기 4y랑 10x 마이너스 4y를 다 더하면 18 더하기 8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18이고 얘가 8이니까요. 이거 더하면 18 더하기 8 이거 더하면 18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근데 더하기를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x와 3x 더해지겠죠? 그 다음에 4y와 마이너스 4y가 더해지겠죠? 그러면 x는 13개가 되겠지만 y는 4개 있던 거에서 4개를 빼버리니까 y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어지고 18 더하기 8 한 것은 26이 되죠. 왜 제가 2배 했냐면 y를 알고 있어서 집어넣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모르니까 그냥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끼리 자폭해서 없어지게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4y랑 마이너스 4y를 자폭시킨 거죠. 그러면 y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개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 모르던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x가 2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이걸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x는 2를 안 상태가 되니 얘를 이제 봉인해제 해서 우리는 y만 찾아내면 되는 상태로 문제를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x가 2니까요. 위에 있는 거 6 더하기 4y는 1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10 빼기 2y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얘를 4y는 양쪽에 6을 빼주면 12가 되죠? 그러면 y가 3이 되죠? 근데 밑에도 보면 y가 3이면 10에서 6을 뺀 게 4니까 되죠? 그래서 결국 x는 2였고 y는 3이었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핵심이 뭐냐면 모르는 게 2개잖아요. 결국 모르는 게 하나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는 게 3개잖아요. 그럼 모르는 게 2개인 상태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인 상태로 또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내면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하나잖아요. 그러면 힌트를 하나만 줘도 풉니다. 근데 모르는 게 2개잖아요. 그럼 힌트를 적어도 2개는 줘야 풀 수 있어요.
모르는 게 3개잖아요? 그럼 힌트를 3개는 줘야 돼요. 그렇지만 힌트가 충분히 주어졌다면 그러면 모르는 걸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2차 방정식은 뭐냐? 2차 방정식은 아까 모르는 게 x였죠. 그런데 2차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모르는 게 x의 제곱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x의 제곱 형태로. 이런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얘는 어떻게 찾아내냐? 예를 들어서 자, x의 제곱이 4라고 한번 해볼게요. x의 제곱이 4. 그러면 x가 얼마죠? 2죠. 2. 그런데 2만 되나요? 2 말고 또 돼요. 뭐냐면 마이너스 2도 돼요. 이게 x가 4의 제곱근인 상태죠. 뭔지 모르겠지만 2번 곱하면 4가 돼요. 그래서 4의 제곱근 이라고 하면 뭐를 2번 곱하면 4가 되죠? 라는 뜻이죠. 그래서 2를 2번 곱하면 4가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을 2번 곱해도 4가 되죠. 왜냐면 크기는 2를 2번 곱하나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나 똑같은데 부호는 마이너스를 2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2를 2번 곱하나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나 4가 되죠. 그래서 4의 제곱근은 2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1차 방정식의 x는 답이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2차 방정식의 답을 보니까 2개네요. 왜 2개가 됐을까요? 어떤 수인지 몰랐어. 근데 그러면 몰랐지만 어쨌든 있었던 수니까 그게 하나일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2개가 나왔단 말이죠.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이 x제곱이라는 애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알면 이렇게 해서 2개가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x제곱이 등장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x제곱 도대체 어떻게 등장한 걸까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어떤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수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우리는 자, 그걸 한번 표현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떤 수는 x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절대로 어떤 수는 x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등장했냐는 거죠. 어떻게 등장하냐면 x제곱은 뭐죠? 이게 무슨 뜻이죠? x 곱하기 x라는 뜻이죠. 그래서 x제곱은 x가 2번 곱해질 때 등장합니다. 반드시 곱해질 때 등장해요. 그러니까 x제곱이 등장했다는 것은 어떤 모르는 수가 곱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x 곱하기 x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x가 0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모르는 수를 2번 곱하면 x 곱하기 x를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사실 x는 0이니까요. 그러면 0이 되겠죠. 그죠? x제곱은 0. 그래서 x는 0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 x가 만약에 1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x 곱하기 x 하게 되면 1이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은 1이 돼요. 그런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x 곱하기 x를 하게 되면 이것도 1이 돼요. x제곱은 1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x제곱은 1을 우리가 바라보게 됐을 때 얘가 1이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돼?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죠. 하면 자, 수학에서의 등호는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히 동일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0과 0을 곱한 것과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곱해보면 x-1, x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럼 얼마나 될까요? 이게 0이 되겠죠. 근데
x-1 곱하기 x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우리 괄호를 한번 풀어보자. 괄호를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x제곱, 이렇게 x, 이렇게 마이너스 x, 이렇게 마이너스 해서 얘가 사라지네요. 그리고 얘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이건 x제곱이 1이 됩니다. 사실은 x제곱이 1이다 라는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x-1은 0이라는 식과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곱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 곱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x와 x가 곱해지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x제곱이라는 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은요, 사실 1차 방정식 두 개가 곱해져서 나온 거예요. 곱해져서. 그래서 x제곱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1차 방정식을 같은 걸 곱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걸 곱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은 걸 곱하면 이렇게 x는 0, x는 0. 자, 이 두 개 곱해볼까요? 그럼 x제곱은 0. 이해 되겠죠? 같은 걸 곱하면 같은 값이 나와요. 그렇지만 다른 걸 곱하면 다른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더 해볼게요. 자, x는 만약에 5가 있어요. 그 다음에 x는 7이 있어요. 자, 어떤 x는 5고요. 어떤 x는 7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x-5는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x-7은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곱해보죠. 곱해보는 거예요. 곱하면 x-5, x-7은 0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한번 풀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5는 0 이런 식이 나왔죠. 그전에는 없던 x제곱이 등장했죠. 요 x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x제곱이 없던 애가 등장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식을 항상 곱하기 해서 만들어진 결과다 라는 거를 아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는 자 여기에 가능한 x 자 어떤 x가 있는데 그 x를 두 번 곱했대요. 근데 12배 한 거를 빼줬대요. 또 그 다음에 35를 더했대요. 그랬더니 0이 나오더래요. 이런 x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해서 찾았을 때 여기 5 한번 넣어볼까요? 5 넣으면 25죠? 그 다음에 이게 60이죠? 그 다음에 35 그러면 25에서 35 다음에 60이니까 60을 빼면 0이 나오죠? 그 다음 7 한번 넣어볼까요? 49죠? 그 다음에 84죠? 그 다음에 35 자, 49랑 35 더하면 35에다가 50 더했다가 1 빼면 되죠? 84죠? 그리고 84 여기 있죠? 그래서 0이 되죠? 신기하게 x-5랑 x-7을 곱해서 만들어진 식은 5하고 7을 넣었을 때 딱 성립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숨겨졌던 x가 5하고 7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 거꾸로 돌아가서 보면 이 식과 이 식이 완전히 동일하죠. 그러면 5와 7을 여기다 넣지 말고 위에다가 넣어도 성립하겠죠. 그러면 5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순간 0이 돼버리잖아요. 얘가 뭐가 됐든.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하겠죠. 7이 들어가면 이쪽이 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하죠. 그래서 식을 이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x값이 얼마일까 막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100도 넣어보고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원래 1차 방정식 두 개가 곱해지면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1차 방정식 두 개의 곱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 그러면 바로 보이잖아요. 5 넣으면 되겠다. 7 넣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 풀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 법칙은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때, 4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때도 똑같아요. 1차 방정식이 3개가 곱해지면 3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4개가 곱해지면 4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차 방정식의 답이 1개였죠? 근데 2차 방정식은 답이 2개 나오죠. 왜냐면 1차 방정식 2개를 곱했으니까. 3차 방정식은 답이 몇 개 나올까요? 3개 나옵니다. 4차는 4개 나오고요. 100차 방정식은 어떨까요? 100개 나옵니다. 정확하게 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x-5는 0 하고 x-7은 0을 곱해서 하다 보니까 5랑 7 다른 값 2개 나왔죠. 근데 x-5는 0하고 x-5는 0. 자, 이 같은 식을 곱했다고 쳐볼게요. 같은 식을 곱하면 x-5, x-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뭐 사실 풀 필요는 없는데 풀어서 답을 찾아봐도 답은 뭐가 나올까요? 여기 5 하나, 여기도 5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둘이 같으니까 그냥 답은 5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긴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쌍둥이 보고 1명이라고 해요? 2명이라고 해요? 아무리 닮았어도 둘은 둘이죠. 그래서 얘도 둘은 둘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항상 2개예요. 그런데 그 2개가 똑같다 보니까 중근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그 익숙한 숫자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허수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허근을 가지냐에 따라서 근이 뭐 2개다, 1개다,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엄밀하게는 근의 개수는 차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n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근의 개수는 n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이번에는 우리가 좀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어디까지 복잡해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2차 방정식은 어쨌든 x는 얼마다, 그리고 x는 또 뭐 얼마다, 이런 1차식이 곱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x가 뭐 알파다 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 이 x는 베타다 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알파는 0이겠죠. 그리고 x 빼기 베타는 0이겠죠. 그죠? 그럼 이 둘을 곱할게요. 곱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곱해질 건데요. 근데 이 과정에 약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a 같은 거 곱해도 괜찮죠. 왜냐면 어차피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a 곱해도 어차피 0이겠죠. 그래서 a를 한번 곱해봅니다. a. 여기도 a를 곱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곱해도 0이니까 그냥 0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죠. a를 잠깐 놔두고 안에 있는 걸 풀면 일단 이렇게 해서 x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베타 x,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알파 x,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 중간에 있는 애만 정리할게요. x를 묶으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이렇게 묶을 수 있죠. 마이너스 알파 x는 마이너스 알파 x, 그 다음 마이너스 베타 x는 마이너스 베타 x 이렇게 정리해서 저 a까지 풀면 a x 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는 0. 오, 자, 꽤나 복잡해졌죠? 그죠? 드디어 복잡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따라 들어가 보면 어때요? 사실은 x-알파는 0, x-베타는 0 그냥 이거였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본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복잡하게 만들어 봤잖아. 자, 이쪽에도 우변에도 x제곱 만들어 놓고 막 x 만들어 놓고 뭐 숫자 더했다가 뺐다가 막 곱했다가 나눴다가 막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액세서리 같은 거니까
그런 액세서리를 치웠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 이게 이제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형태, 이것도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뭐 일반형, 표준형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뭐 어느 게 일반형이고 어느 게 표준형이냐 별 중요하지 않아요. 보면 얘는 특징이 뭐죠? 근이 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알파다, 베타다 바로 보이죠. 그죠? 근데 자 이렇게 해놓으면 근이 바로 안 보이죠. 근이 바로 안 보이긴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에 근이 더해진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근이 곱해진 애가 있어요.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을 하나하나 알아야 될 때는 얘가 편하고요, 근을 그냥 더한 거 알면 돼, 아니면 뭐 곱한 거 알면 돼. 그러면 얘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막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나마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바꿔서 쓴 방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죠. b가 뭐죠?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c가 뭐죠? a의 알파 베타. 그러다 보니까 자, b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여기 C가 A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놔두고 마이너스 A를 저쪽으로 넘겨보면요,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여기도 A를 넘기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 알파 베타는 근이죠. 계수는 뭐냐, 이 모르는 애들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계수예요. 그래서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이거 2차항 계수라고 말하고요, x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 이거는 1차항 계수라고 불러요. 뭐 x 3승 앞에 숫자가 붙었다 그러면 3차항 계수, 이렇게 모르는 x 앞에 붙은 숫자를 계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근과, 여기 근이죠, 이 근과 이건 계수니까 계수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을 더한 거는 마이너스 2차항 계수 분의 1차항 계수가 되죠. 그 다음에 곱한 거는 2차항 계수 분의 상수항이 되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고요, 외울 것도 아니에요. 그냥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등장한 거네, 근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네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요렇게 혹은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위에 게 근을 찾기가 좀 더 쉬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요렇게 바꾸라는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요렇게 주워놓고 이렇게 한번 바꿔봐, 그렇게 해서 근을 찾아봐, 이런 걸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는 게 인수분해라는 거죠. 인수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인수라고 했죠. 근데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x-알파, x-베타는 인수예요. 근데 여기 ax제곱 bxc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이에요. 그래서 항 상태에서 인수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해를 하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봐. 그래서 이런 인수분해, 저런 인수분해, 뭐 다양한 걸 시키거든요. 근데 그 인수분해는 결국은 곱해져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뭘 곱했을까?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훈련이 약간은 필요합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같이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연습을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자, 요걸 요렇게 바꿔야 하는데, 근을 찾아내야 하는데, 근을 찾아내면 어떻게 될 거냐면 x는 알파일 수 있고요, 또 베타일 수 있어요 라고 결국은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식을 위식처럼 바꾸라는 거는 x가 얼마인지 찾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x는 뭐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바꿔서 하는 방법만 있으라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A, B, C가 뭐가 됐던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x를 좀 빨리 찾아낼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누가 진행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자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노가다를 합니다. 다양한 노가다를 해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가다를 할 수 있을까 하면 자, 이런 식이 있다고 칠게요. 이런 식. 이 식은 1차 방정식이죠. 자, A가 뭔지 모릅니다. B가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그러면 X가 얼마다 라고 정리하는 것이 이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양쪽에 일단 B를 뺄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로 나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금방 X는 얼마? 이렇게 딱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라는 근을 찾아버렸죠. 되게 빨리 찾았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이런 거를 방정식 상태에서 근을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비기, 노가다를 통해서 발견한 그 비기를 근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 근의 공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는 편이 아니에요. 얘가 왜 공식이냐는 거죠. 공식이라고 하면 왠지 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수학에서 외워야 될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거 뭐 그냥 정리한 거죠.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x는 이거구나 이렇게 딱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빠르죠. 정리를 해놓은 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1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인데요. 근데 이게 무슨 공식이냐는 거죠. 근데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도 정리를 해보면 뭐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리의 결과가. 그걸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저 2차 방정식을 x만 남긴 식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뭐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식을 정리할 겁니다. 이 식을 정리할 건데요. 결국 어떻게 정리할 거냐? x는 블라블라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식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 x는 이렇게. 자, 이 안에 x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안에 만약에 x가 들어있다. 그러면 x는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자 y가 4y가 2분의 y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y가 도대체 얼마라는 거예요? 모르겠죠.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4y가 뭐 4다. 이래 놓으면 그러면 y는 1 이렇게 딱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에 y가 있으면 안 돼. 여기만 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얘를 정리했을 때 왼쪽에는 x만 남고 뭐 오른쪽에 x만 남아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보기 편하게 왼쪽에는 x만 남고 오른쪽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x는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하려는 정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에 입각해서 얘를 변형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식에서 변형해야 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아까 1차 방정식을 정리할 때는 어차피 여기 x가 한 개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정리가 쉬워요. 그냥 b 넘기고 a 나눠주면 끝나요. 하나니까. 그런데 여기는 x가 두 개야. 두 개인데 만약에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했다면 그러면 사실상 이건 하나예요. 왜냐면 얘 그냥 합치면 되잖아요. a 더하기 b x 더하기 c는 0 합치면 끝나잖아요. 그럼 c 넘기고 a 더하기 b로 나눠.
그럼 끝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제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과 x가 다른 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다른 애 둘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x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등장했냐? x를 2번 곱하기 할 때 등장한 거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x를 2번 곱했으면 x제곱만 있을 것이지 x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왜 x도 있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x제곱, x 둘 다 생겼냐는 거죠. 원래 x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x-2, x-3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6.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 x제곱 있죠? x 있죠? 근데 얘를 이렇게 정리했더니 x가 되죠? 그런데 x가 몇 개예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두 개죠? 두 개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리 형식은 x는 얼마 이렇게 딱 정리하고 싶은데 두 개나 되니까 정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x-4의 제곱. 자, 이런 경우는 풀어보면 x의 제곱 그 다음 사실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x 여기도 마이너스 4x 그래서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우면 자, 이 식의 경우에는 정리를 했더니 x가 딸랑 하나 남죠. 여기는 그래도 x가 두 개 있잖아. 두 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식을 정리했을 때 2차항이 없어지더라도 x가 두 개 있으면 결국은 저걸 어떻게 이렇게 바꿀 거냐 하는 고민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의 식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바뀌면 그러면 x가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x는 얼마로 정리하는 과정의 핵심은 뭐냐? 2차항인 x랑 x제곱항이랑 여기 있는 x제곱이랑 요 x랑 합체해서 결국 x 하나 딸랑 남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진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첫 번째는 일단 a를 따로 떨어뜨려 볼게요. x제곱 앞에 있는 a가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a를 따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머지를 전부 괄호 안으로 모아봅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를 모았다 보니까 a분의 bx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a분의 c는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얘하고 얘를 이제 합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합칠 거냐? 좀 전에 봤죠. 같은 걸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본 이런 식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완전 제곱식을 조금 전에 풀 때 보셨겠지만 x제곱은요 그냥 x끼리 곱해지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x는 어떻게 나오냐면 x랑 마이너스 4랑 그 다음 x랑 마이너스 4랑 곱해지니까 이 숫자가 2배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수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가 서로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가 제곱이 돼서 16이 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뭘 2배 했길래 얘가 됐을까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쉽겠죠. 2배한 게 a분의 b라면 그러면 걔는 2a분의 b였겠죠. 그러니까 2배 했을 때 a분의 b가 됐겠죠.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2a 분의 b 제곱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형을 하고 보면 얘는 사실 풀면은 x제곱 더하기 a분의 b x 2배, 그 다음에 얘 제곱 되죠? 더하기 4a 제곱 분의 b 제곱 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얘가 어디서 갑자기 푹 튀어나왔죠? 요 앞에는 있었어. 여기 얘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튀어나온 애를 없애줘야 계속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빼주면 그러면 위에 앞에 두 개랑 같겠죠? 그래서 얘를 빼줍니다. 자, 빼줬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애는 그대로 써줬습니다. 이제 드디어 x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가 원하는 상태예요. 드디어 제곱 x 하나로 합체 완성. 그러면 이제 얘를 빼고 넘길 수 있는 걸 막 다 넘겨볼게요. 넘기면 a x 더하기 2a 분의 b 제곱, a가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여기는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겠죠. 얘를 넘깁니다. a x 더하기 2a분의 b 제곱인데 넘기면 4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c인데 얘랑 좀 합체를 하려고요. 4a로 통분을 해볼게요. 4a분의 4ac 이렇게 하고 나면 요게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그 얘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엔 저 a까지 넘겨볼게요. 양변을 a로 나눕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 제곱은 4a 제곱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a로 나눴는데요. a가 만약에 0이라면 나눌 수 없죠. 그런데 이거는 2차 방정식이거든요. 2차 방정식에 a가 0이면 애초에 애가 2차 방정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a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a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은 문제에서도 잘 줍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제 x는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a분의 b를 사실 이로 넘기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제곱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곱부터 처리하면 이건 이런 거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얘의 제곱근입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제곱근은 뭐가 있었어요? 더하기 제곱근과 빼기 제곱근이 있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붙어야 됐었죠.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거는 얘가 루트 4a 제곱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이제 얘를 넘길 수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분모 4a 제곱이 2a 제곱이에요. 2a의 제곱. 요거가 2a의 제곱. 그러니까 2a는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a 분의 위에 것만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근데 통분 안 해도 되네요. 똑같네요. 2a, 2a. 그래서 그럼 이걸 이제 합치하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정리 끝났죠. 그래서 얘만 보고 쭈르르륵 정리를 했더니 x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수학자가 처음 노가다를 한번 했겠죠. 근데 자, 한번 했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걸 모든 사람이 계속 하려면 인류의 효율적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가다를 했으니 후대 사람들이요 맨날 노가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니들 이거 써먹어.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요거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걸 근해 공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근해 공식을 그냥 외워서 알고 있는 거 하고요. 얘가 왜 이걸 끄집어내려고 했는지, 그리고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뭐가 핵심인지를 알고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알고 있는 거랑 그냥 외운 거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자, 우리가 내막을 전부 알고 나니까 어때요? 내막을 전부 알고 나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식이 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면 결국 x는 알파 또는 베타일 건데 분명히 두 개인데, 근데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그 두 개가 어떻게 나오는 애인지 알게 됐잖아요. 하나는 여기가 플러스일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그때 나온다 이거죠. 짠! 흐려서 안 보이실까봐 진하게 썼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됐는데, 알파, 베타가 각각 하나씩 나오는 저것이 하나는 플러스일 때,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뭐 어느 게 알파고 어느 게 베타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를 저 알파가 플러스일 때라고 하면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제 점점 더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 알파, 베타가 어떨 때는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뭐 x-5, x-5를 두 개 곱해서 나왔을 때는 x가 5밖에 안 되는 것처럼, 뭐 x-2랑 x-3을 곱했을 때는 2도 되고 3도 되고 막 이랬죠. 어떨 때 같은 거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을 때 같은 거잖아요. 플러스를 하든 마이너스를 하든 똑같아. 그런 게 언제죠? 그쵸? 이 루트가 값이 0일 때 그럼 플러스 0, 마이너스 0 똑같죠? 이게 1만 돼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값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0이면 같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여기에서 근을 찾는데 그 근이 둘이 똑같대요. 중근이래요. 그러면 그 근은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머리 아파요. 그리고 외운 걸 언제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지 찾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알고 있고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적응하고 내가 이런 부분은 몰랐구나, 구멍이었구나 발견하면 또 그 구멍을 메워보고 하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모든 문제를 보자마자 착착착착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플러스면 그럼 그냥 플러스 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 해서 값이 달라지니까 다른 실근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라는 거는 마치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저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저런 수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런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 수는 허수라고 얘기하고 실근의 관점에서 보면 근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근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거는 함수 파트를 같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면 2a 부분 항상 동일하죠? 마이너스 b 부분 항상 동일해요. 그런데 이 루트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루트 안에 있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만 따로 떼서 이거를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판별식. 근이 몇 개 있는지, 정확히는 실근이 몇 개 있는지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해서 값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가진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0이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중근을 가진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면 실근은 없다, 대신 허근이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나서 다시 보니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아까 우리가 찾긴 찾았는데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옮겨왔는데요, 잘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번 해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자, 2a는 똑같으니까 2a분의 저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쭉 더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그러니까 루트끼리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b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a분의 마이너스 b 되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수학은 이게 묘미인데요, 이렇게 길을 찾아가든 저렇게 길을 찾아가든 제대로만 찾아가면 항상 똑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걸 계속 똑같이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든 저렇게 찾아가든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하기 하면 어떨까요? 곱하기. 자, 이걸 곱하기 하려고 하니까 약간 복잡해 보이죠? 근데 곱하기 해볼게요. 밑에는 2a 곱해지겠죠? 4a 제곱.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랑 곱하기 한다고 칠게요. 그럼 마이너스 b 곱해서 b 제곱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얘랑 만나고 쟤랑 만날 건데 이게 부호가 달라서 서로 사라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만 또 곱하기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해놓고 저게 b 제곱 마이너스 4ac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4a 제곱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4ac가 되고,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 여기서 4a가 약분이 되죠. 그러면 a분의 c 되죠. 결국 나왔죠. 네. 그래서 근을 찾아내고 곱하기를 해봐도 결국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파 빼기 베타도 구환할 수 있어요.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는 우리가 뭐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자면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빼볼게요. 빼보면 2a분의, 자, 위에서 여기서 빼기 할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b 빼면서 없어지겠죠. 근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뺄 건데, 빼기를 하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빼기 하고 빼기, 그러니까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가 될 건데 밑에 2랑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두근의 차, 이걸 두근의 차라고 말하는데요. 두근의 차라고 말하는데, 차는 언제나 플러스죠. 그죠? 언제나 플러스라서 여기도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 루트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부호가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하니까 얘는 놔두더라도 이 밑에는 절대값을 씌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a가 혹시 음수다 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는데, 실제로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는 요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그리고 차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했는데 나왔다,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플러스로 쓰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이상에 대한 얘기만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3차 방정식 1차가 3개 곱해졌겠죠. 예를 들어서 근을 A1, A2,
A3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a1, x-a2, x-a3를 곱한 것은 0이다. 이렇게 하면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a1, a2, a3죠. 자, a1을 각각 넣어봐요. 그러면 얘가 0이 되죠? 얘가 뭐가 되든 0이 되죠? 2는 여기를 0으로 만들죠? 3는 여기를 0으로 만들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들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풀면요.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 이번에 전개는 약간의 관점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전개하면 x의 3승 항이 나오겠죠. 그리고 x의 제곱 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x 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나오겠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볼게요. 자, x의 3승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요 1차 방정식 3개의 곱을 전개를 풀 때 x만 곱하기 할 거죠. 그래서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곱하기 할 거죠. 그러니까 이 x 앞에 특별히 숫자가 붙어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x 세제곱이 되겠죠. 만약에 이 앞에 2x가 돼 있어요. 여기는 뭐 3x가 돼 있어요. 여기는 4x가 돼 있어요. 그러면 2, 3, 4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24x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뭐 그 경우가 아니라고 할게요. 아니면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x-3 뭐 이런 걸 풀어내는 3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쳐요. 근데 이거를 양쪽에다 2를 나눠요. 2를 나눠서 얘를 약분시켜버리고 이걸 2분의 3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 앞에 있는 x의 숫자를 없앨 수 있잖아요. 개수를. 그래서 개수를 간단하게 해서 1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x 세제곱은 어쨌든 x끼리만 곱하기 될 때 만들어질 거니까 x의 개수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x제곱은 어떨까요? 제일 높은 얘가 최고차항이죠. 최고차항. 제일 높은 차수의 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7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최고차항은 x의 7승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최고차항 바로 그 다음 하면 다 x를 곱하기 하는 게 아니라 3개 중에서 2개는 x를 곱하기 하고 1개만 상수를 곱하기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수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이 a1 하나, 그 다음 a2 하나, a3 하나. 그러니까 a1이 선택되면서 xx 선택되는 경우가 x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a2가 되고 나머지 x, a3가 되고 나머지 x. 그러면 실제로 해보면 a1이 선택될 때는 x 그리고 마이너스 a1 이렇게 선택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a1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3 x제곱 이렇게 선택돼서 곱하기 될 때 x제곱 항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싹 모아서 적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항은 이번에는 x가 한 번만, 그 다음에 숫자를 2번 해야 되죠. 그래서 숫자를 2번 한다는 거는 a1, a2 되는 경우, 그 다음에 a2, a3 되는 경우, 그 다음에 a3, a1 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1이랑 a2 하고 여기서 x 할 때는 마이너스가 2번 곱해지니까 a1, a2, x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a2, a3, a2, a3, x 그 다음에 a3, a1, a3, a1, x 무슨 얘기냐면 a1, a2가 선택될 때는 a3가 빠진 거예요. a2, a3가 선택될 때는 a1이 빠진 거고, 그 다음에 a3, a1이 선택될 때는 a2가 빠진 거고, 그러니까 한 번씩은 x가 선택되고 나머지는 상수가 선택돼서 곱하기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적어보면 더하기 a1, a2 더하기 a2, a3 더하기 a3, a1 하고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언제 나올까요? x가 곱해지면 안 돼. x가 곱해지면 안 되고 상수만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a1, a2, a3는 0 이렇게 전개되겠죠. 그래서 상수항은요 숫자만 곱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나오죠. 숫자를 곱하기 하다가 중간에 x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상수항이 아니게 되니까요. 근데 그래서 지금 3차항을 전개해 봤는데 특징이 좀 보이나요? 특징? 최고차항은 상수가 한 번도 선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수가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한 차만 내려지면 상수가 한 개 선택되고 한 차 더 내려지면 상수가 한 개 더 선택되고 한 차 더 내려지면 상수가 한 개 더 선택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3차 방정식이니까 한 차 맨 마지막 차수는 결국은 a1, a2, a3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를 곱한 게 상수항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일종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x 3승, x 2승, x 없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숫자를 한 개씩만 더해라.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를 더해라. 그 다음에 세 개 더해라.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도 이런 식으로 풀린다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4차, 5차, 뭐 100차 이런 방정식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x에 100차가 있는 방정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 x-1, x-2, x-3 쭉 가가지고 x-100 이렇게 있었어요. 뭐 이런 식의 100차였다. 그런데 x에 99승 항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면 100개 중에서 x가 99개 선택되겠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1이 선택되는 경우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가 선택되는 경우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3이 선택되는 경우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00이 선택되는 경우가 나올 거고 그래서 그걸 다 더할 거죠. 그러면 결국은 x 99승 항 앞에 붙어있는 이 수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줄 마이너스 100까지를 더하는 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100까지 더해야 되니까 1, 100 더하면 101이죠. 그 다음에 2, 99 더해도 101이죠. 요런 101의 세트가 50개 나오겠죠. 그래서 5050이 되는 거겠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해보면 x의 99승 더하기 x의 97승 빼기 7의 x의 96승 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방정식이 있을 건데 근데 이 방정식에 근이 몇 개일까요? 근이 99개 있겠죠. 왜냐하면 99차니까 근이 분명히 99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을 A1이라고 하면 A1, A2, A3 따라라 해서 A99까지 99개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다 더하면 얼마냐면 자 여기 보세요. 최고차항 바로 밑에 차수가 한 번씩 상수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근을 다 더한 애가 나오죠. 그래서 2차 방정식 근과 개수와의 관계도 보면 두 근을 더한 거는 2차항 개수랑 1차항 개수를 가지고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98승 항이 없어요. 그 얘기는 98승 항 앞에 붙은 숫자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게 0이라는 뜻은 근들을 다 더하면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98승 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차수가 높고 막 복잡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물어보는 게 굉장히 심플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자, 10x에 10승, 9x에 9승, 8x에 8승 가다가 2x 2승, x는 0.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할게요.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10개겠죠. 근데 10개를 다 곱하면 얼마일까요? 다 곱하면 0입니다. 왜냐?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면 여기 상수항이 없죠? 이 0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10개의 근 중에서 하나는 0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 나머지 9개가 뭐가 됐든 0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뭐죠? 상수항이 결국은 이 근들을 다 곱하기 하는 애가 될 텐데, 근데 얘가 없다는 얘기는 그 중에 0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10개의 근의 합이 0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 하시면 방정식의 거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문제풀이를 할 때 또 우리가 같이 방정식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죠. 마치겠습니다.